오늘 이 시간은 지금 개봉된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영화 한산,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 그 현실 문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된 우리의 영웅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2022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명량영화 때 대단히 많이 이제 말 그대로 한국 최고의 이제 영화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두 번째 지금 한산이 지금 개봉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영화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렇게 우리 영웅이 살아 있는데, 과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는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벤져스 영화 보시죠. 보면요, 말 그대로 누구나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있고요. 하지만 내면의 영웅 이런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서양의 이제 어벤져스라는 것은 외계의 힘, 이제 파워죠. 보면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도덕적으로 본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것도 말 그대로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가 또 싸우기 때문에. 어제의 영웅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민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그리는데, 물론 저런 영화가 외국인들한테는 참 재밌는가 봅니다. 하지만 과연 세계인들이 존경할 만한 역사의 영웅은 있느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역사에 본다면 켈트족의 역사인 킹하더 부분은 아더왕과 엑스칼리버 영화라는 것은 대부분 뭐 외국에서는 많이 보는 영화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극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드왕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셨죠. 보면요,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웰레스의 바로 이제 브레이브하트,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라든지 잔다르크, 나름대로 역사에 세계에서 보면 영웅에 대해서 꼽으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란 것은 뭐 전쟁을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도, 뭔가 이제 가슴을 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영웅을 뭐 아마 세계인들 대부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푹 빠진 분이 누구냐면 올리 콤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면서 너무 이제 이 양반의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 이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흥미로운 존재로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9년 이순신 전사와 수호자라는 만화를 이제 직접 이제 발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 만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블 코빅 명예회장, 이제 코빅스 명예회장은 이순신 장군에서 실제 이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다, 그 용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극찬까지 했는데, 이런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지금 1부, 2부 쭉 나가지고 3부까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보면요, 세계인들한테 이번 기회에 이런 참 한국인들이 이렇게 그리는 영웅이 누군지 이런 걸 우리 K 문화로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보면요, 그래야만 한국인들이 그리는 영웅상을 우리는 이제 세계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리는 사이트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이트는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계인 그런 뭐 분들에게 많이 알리는 내용도 있지만도, 이제 잘못된 부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못 그려진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오류를 시정하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는 이제 그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 자료에서 여러분들 캡처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면요, 말 그대로 영국 해군 준장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라는 이제 준장은 이런 표현했습니다. 참, 이순신 장군이 서양 사학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순신은 전략적 상을 널리 파악하고 해군 전술의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유일한 참 정신인 불굴의 공격 원칙에 의하여 항상 공부된 통솔 원칙을 겸비하고 있었다, 쭉 이야기하면서
영국인에게 넬슨과 견줄 수 있는 해군 제독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순신이 동양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라는 평가를 했죠. 보면요. 대부분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이분들의 평가는 많이 알려진 평가입니다. 자, 명나라 진린 천지를 주무르는 제주와 해를 다시 손본 공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뭐 아주 이제 동양적인 표현을 했고 보면요. 직접 전쟁을 이제 임진왜란 때 참전한 왜군 장수 왁기 작가 하사로 이 양반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미운 존재, 좋아하는 존재, 흠모하는 존재, 숭상하는 존재, 가장 죽이고 싶은 존재, 그리고 가장 차를 함께 가지고 싶은 존재를 이순신 장군으로 꼽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쟁의 영웅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준장 사토 데쩌라로 이 양반은 이제 사진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냥 그 내용 출처를 이번에 정확하게 밝혀드리는데요. 1926년 조선지방행정지 6건 2호로에 절세의 명장 이순신이라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서양에서 이에 필적갈자를 찾는다면 닐슨 뭐 네덜란드 이제 쭉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상돼야 된다. 그리고 닐슨과 같은 사람은 그 인격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순신과 어떻습니까? 어깨를 견줄 수가 없다. 장군의 위대한 인격, 뛰어난 전략, 천재적 창의성, 외교적인 수완 등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절세의 명장으로 자랑으로 삼는 바이다라고 이제 일본의 해군 준장이 1926년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독고 이제 이 양반의 이야기는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 장군의 자기를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보시는 게 누구냐면 일본의 석학이죠 보면요. 도쿠토미 데이이치로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은 이제 근세 일본 국민사 여기 조선 역속의 이순신 그쪽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표현해놨는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순신의 죽음은 마치 넬슨의 죽음과 같다. 그는 이기고 죽었으면 죽고 이겼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지금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작가 시바 료타라는 양반은 이제 말 그대로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사람이 없으며 이 인물의 존재는 조선에 있어서도 잊혀지지 않겠지만 도리어 일본 사람의 편에서 그에게 존경심이 기성되어 명주신 기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하였으니 그 업적과 전술이 연구되어야 한다. 일본의 해군 창설이 어떻습니까? 계기가 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으로 어떻습니까? 명주유신 때 일본 해군이 창설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조서 대전에 보면 이제 이 아오아나기라는 양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고닌시 시마저 이런 양반들이 이순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싸우다가 또 패주했다. 이야말로 죽은 제갈이 살아있는 충달을 쫓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 그 충렬. 조선 왕조는 쇠망하기 시작하여 300년 뒤 일본에 합병되었다. 하나 혹을 이순신의 영명은 천추의 길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켰는데 결국 조선 왕조는 뭐죠 보면요 말 그대로 300년 뒤에 일본에 쉽게 말하면 합병되었다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임진왜란이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이야기하지만은 또 결국 뭐냐면 일본은 이제 패전 쪽에 있죠 보면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를 갈고 그 뒤 300년간 서양의 제국주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과학화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를 못하죠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 때 김한민 감독이 물론 이런 부분을 고정하려고 했겠지만도 결국은 아마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이순신 장군의 이제 거북선의 태극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임진왜란 해군 상학교 박물관에 이제 수작된 조선 수군 조련도의 판옥선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배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시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죠 보면요. 물론 저 그림은 조선 고종 때 이제 고종 황제가 명해가지고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 저때까지 아직까지 조선은 태극기가 국기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저기에 말 그대로 판옥선에 태극기가 그려졌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역사에서 배운 논리하고 틀리죠. 태극기 역사에서 본다면 왜 태극기가 국기가 안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저것을
저렇게 국기처럼 그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저것이 진짜라면 어떻습니까? 태극기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황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 앞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판옥성 앞에 태극의 문양을 새기쳐 보면요, 그 조선시대 때 말 그대로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세 개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해상에서 전쟁을 할 때 배가 섞이는데, 그러려면 피하가 구분돼야 되는데 어떻게 피하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영화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림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판옥성 그림에 보시면 앞쪽에 뭐가 있느냐? 태극을 소개했죠. 보면 태극을.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 때는, 임진왜란 전쟁 때는 태극을 새기 가지고 피아를 구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림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선 판호선이 태극기를 그렸다, 그리고 태극 문양을 새겼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결론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다른 이제 병풍의 이야기 그림에 보시는데, 병풍에 보시면 또 앞에 어떻습니까? 태극의 문양을 새긴 것이 나오죠. 저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삼도 수군 통지사가 타던 그 배 위에 어떻습니까? 앞쪽에는 뭐다? 태극이 새겨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주변의 배, 다른 그림 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에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보시면 삼도 수군, 쉽게 말하면 최고의 책임자가 타는 배에서는 뭐가 있다? 앞에 태극기를 새겼고, 태극을 새겼고, 나머지 주변 함대는 어떻습니까? 배에도 전부 다 태극을 새겼는데, 태극의 문양을 완벽하게 새긴 것도 있고,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가운데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쭉 이제 보일 거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기 태극,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태극의 문양만 새겼죠. 보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피아로 구분할 수 있게끔 태극을 세웠다는 것이, 자, 그림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상상도 할 수는 없죠. 고종 황제 때 그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태극을 그릴 수는 없거든. 보면요. 왜? 그때까지 고종 황제가 쓰던 기는 태극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다른 주변의 배에는 뭡니까? 보면 태극의 문양을, 그림 색깔은 안 넣는데 태극을 요래 새겼다는 것이 나오고, 거북선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북선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여기도 보시면 쭉 그 주변의 배는 보면 전부 다 태극을 새기고 옆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보면요. 이런 것이 고정돼 가지고 확정됐다면 아마 지금 한산 이제 노량의 영화도 나오겠지만도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태극의 문양에 우리 조선의 수군배에 새겨졌다는 자체,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또 뜻깊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아마 이 작업이, 고정 작업이 안 되는가 봅니다. 자, 우리 교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영웅의 모습을 그리는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베르 이렇게 교과서인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김시민 장군, 곽재우, 휴정,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서 다 그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곽재우, 휴정, 뭐 이렇게 수산대사, 김시민, 물론 이제 임진왜란의 영웅들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에 본다면 뭐 교과서적 한계는 있지만은도 영웅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은 영웅담이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아쉬운 점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나열되지만은도 이제 각재호 장군의 모습을 요즘 많이 씁니다. 보면 교과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사라지고 보면요. 옛날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순신 장군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하면서,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퇴각하면서 일본군을 노량에서 무찌르면서 7년간의 전쟁이 끝이 났다. 아주 단순한 뭐 학술적인 내용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서 넘어갑니다. 별로 뭐 다른 것도 없고요. 교과서 분량에서 뭐 거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역사 금성출판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조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의 승리, 뭐 이순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포 이야기, 밑에 보시면 배 이야기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쭉 뭐 임진왜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년 전쟁 끝이 났다. 거의 몇 줄에 끝나죠. 보면요. 이렇게 교과서, 물론 이제 책을 읽어보는 분들은 다른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전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다르겠지만도, 교과서 서양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짧은 글에 근율 장군 하면서 거의 뭐 이순신 장군 7년 전쟁 끝났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웅적인 모습 이런 자체가 없죠. 보면요. 쭉 없고 그냥 기술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학사 보겠습니다. 중학교 역사에서 지학사 보시면, 자, 여기도 보시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쭉 이야기 길어 나가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 이순신 장군은 뭐 히데요시의 죽음을 계기로 철수하는 뭐 노량에서 크게 무찔렀다, 7년에 걸친
오랜 전쟁이 끝을 맺었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짤막짤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수라는 선에서 대부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거북선 모양 걸어놓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이제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임진왜란 때 투쟁하는 그런 이야기 쭉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은 여러분 보시면 뭐 읽어보시면 앞에 시장 역사부터 어떻습니까?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 자체가 물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긍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여러분들 요즘 교과서 읽어보시면 저걸 뭐 때문에 읽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필기식으로 쓰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비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비상입니까? 비상에 이제 교과서를 보신다면 여기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밑에는 곽재호 장군의 이렇게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그 엮고 보면요, 조선 수군이 그냥 승리했다, 보급로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뭐냐, 일본 노량에서 무찔렀다, 끝났다 요리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이제 한산도 승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경 그려놔놓고요. 뭔가 뜻깊은 그런 뭐 내용이 없어요. 보면요, 읽어보면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이런 쪽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보면 자, 중학교 이야기 보시면 이제 이쪽의 역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재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어났고 보면요. 그다음 이제 의병이 일어난 이야기 쭉 나오면서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에 보시면 일본군 물론 이제 조선하고 싸우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일본은 쭉 나오면서 이순신 장군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걸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과의 전쟁은 끝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역사를 쓰는 목적이 뭐 진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에 보면 우리 쪽 입장하고 이제 이런 쪽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상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일본하고 주어처럼 일본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재교육 한번 이제 교과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조일 관계 전쟁에 대해서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면서 자, 생각 넓히기 부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굴 잡아내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넣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왜 조선을 침략했느냐? 요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이렇게 교과서 만든다면 이해를 하는데 왜 우리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교과서 써야 될까요? 객관적인 뭐 역사 사료를 뭐 서로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 것보다 약간 여러분들 핀트가 좀 어긋나죠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 역사, 일본이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 역사에 본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보시면 부각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보면 저런 쪽으로 그림 자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저기에다 이순신 장군을 잡아넣더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역사 영웅을 잡아넣어야지 왜 히데요시를 잡아넣어 가지고 생각을 넓혀야 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보시면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 수군에서 승리해가지고 7년 만에 전쟁 끝났다. 밑에 이제 사진은 곽재호 장군 사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배듭 짓습니다. 임진왜란 편을 읽어보더라도 뭐 없어요.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느낄 만한 감정으로 느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전쟁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쪽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진왜란 때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수군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순신 장군과 토요토미 히데요시 쪽 이야기 나오고 밑에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내용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놨죠 보면요. 일본에 대한 쪽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역사 기술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느끼는 국민들의 정서로 느끼는 이순신 장군하고 교과서에서 느끼는 이순신 장군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의 교과서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느껴지지 않죠 보면 글로서는 그냥 서술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적어놓고 맙니다. 우리 역사가 책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삭막해지는데 보면요. 뭐 조금만 하면 뭐냐면 뭐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놈들 많고 보면요. 자꾸.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도 뭐 잘못하면 또뭐 국수주의 민족주의로 공격하는 우리나라 학자들 많잖아요 보면요. 그런 왜 자꾸 인물을 글이 쓰느냐 해가지고 결국 뭐 이런 식으로 국사 교과서도 보면 읽어보시면 정체성 긍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나열식밖에 없는 거고 보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역에서 보는 이순신 장군은 없습니다. 가슴 뛰고 감동 주는 이순신 장군은 없고요. 그냥 딱딱하게
외놈들하고 전쟁해가지고 7년 전쟁 끝났다는 그 장군, 그런 이순신 장군으로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전해드린다면 당군이 지금 삭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만, 중국의 이만 한사군이 강조되면서 동북공정을 완전히 옹호하는,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 위만조선 한사군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논리가 우리나라 학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에서 당군을 삭제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당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홍익인간도 지금 하나의 교과서만 남아있고 대부분 다 삭제되어 있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당군 고조선의 건국과 그리고 그 건국 이념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다 삭제되고 있다. 그러면 위만조선 한사군밖에 이제 안 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남부는 가야는 임나로 바뀌고 있다는 거. 김수로 건국사,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사는 부정되고 일본 서기를 정사화하는 가야는 임나라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가 지금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다. 여러분들 한국의 미래를, 한국의 북쪽과 남쪽의 미래를 한번 여러분들 점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책에는 독립투쟁사도 어떻습니까? 축소돼 가지고 거의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되죠, 보면요. 몇 사람만, 유명한 분들만 이제 독립투쟁 역사에 잡아놓고 나머지 99%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역사책에서 조명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사가 나가다가는 결국은 뭐냐면 상고사 전체뿐만 아니라 근대사까지 완전히 어떻습니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책으로 우리 한국사가 지금 만들어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이창구 박사님 여러분들 광역사, 광은 광개토대왕의 광인데 보면요, 역사 철학 TV를 요즘 개시를 해가지고 이런 교과서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유튜브 활동 처음엔 초기 하시다가 이제 계속 다른 역사 강복 활동 쪽으로 뛰시다가 최근에 이제 이 다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광역사 철학 TV를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서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강복하는 분들이 서로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같이 역사 강복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교과서, 특히 한국 교과서 역사 문제가 좀 많이 주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매림 역사 문화TV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예,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료, 사료 중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이메일로 그리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많이 드리고요. 그분들께 자료도 많이 부탁을 합니다.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역사 강복의 그날까지 함께 힘내주시고, 자,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영어 아직 관람 안 하신 분들 꼭 이렇게 한산 꼭 관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